교수님도 좀 처음 작업하는 거라 여러분들하고 동영상으로 만나는 거라 좀 섞습니다. 그래서 1강, 2강이 어떻게 보면 지금 피스톤을 분해하고 피스톤을 분해할 때 필요한 공구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작업하면서 안전상 유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탈부착 과정에서의 아까 요령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분해한 부품들을 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아까 여기에 이 부분이 실린더 헤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얘기해보면 2강은 지금 특수 공구하고 사용 방법, 그리고 거기에 전반적인 우리가 사용할 때 주의사항들, 그런 거하고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실린더 헤드를 분해할 때는 다시 상기를 시켜보면 위에 얘를 밸브를 눌러주는 요 로코암 어셈블리, 요 로코암 어셈블리가 있었고요. 이 어셈블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볼트가 있었습니다. 모든 볼트는 푸르는 거는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조이는 것도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조이는 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탈부착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지금 이 실린더 헤드, 아까 실린더 블록의 피스톤하고 사이에 있던 이 실린더 헤드 가스켓, 이 가스켓의 모양에 우리가 아까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 오일 라인.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 보면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저기 장착을 하는데 이쪽으로 해도 맞고 이쪽으로 해도 맞는데, 뗄 때 보면 항상 오일 라인이 있다. 그 오일 라인은 아까 요 부위였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를 한번 뒤집어 꽂아 볼까요? 다른 쪽으로도 장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다른 쪽으로는 장착이 좀 안 되는데, 어떤 차량들 보면 이 군용 있는 부위가, 다울핀 있는 부위가 다른 쪽으로 장착을 해도 장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이 오일 라인을 꼭 해줘야 되고, 같은 방향 쪽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실린더 헤드를 분해를 할 때 이제 과정들에서 보면 요거 로코암, 요 어셈블리의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요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요 스프링이 자꾸 장력이 뒤로 나오니까 얘가 어떻게 되면 자꾸 이탈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뗀 볼트로 해서 요령으로 떼신 볼트로 해서 고정을 해주면 이게 빠지지 않고요. 지금 이게 많이 이탈되어 있는 상태라 고착이 돼서, 제가 이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 장착되어 있던 캠축, 이 캠축이 회전을 하면서 이 로커암 어셈블리를 작동을 시키는 거고요. 이 로커암 어셈블리가 밸브 측의 개폐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얘를 눌러서 흡입되는 공기 쪽을 누르면 공기가 외부에서 흡입을 하는 거고, 배기 측을 눌러주면 연소된 가스가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연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자동차에 사용하는 저희가 장비들이 현장에서는 이런 수공구들 위주로는 잘 사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에어를 사용한 전동 임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에어 임팩으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라쳇도 에어 라쳇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 라쳇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실습을 할 때는 이제 뭐냐면 에어를 사용한다거나 이러면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공구들을 사용을 하고요. 자동차에 우리가 실린더 헤드, 그리고 뭐 피스톤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복수알, 그러니까 소켓이라고 하죠. 이 소켓은 10, 12, 14 이렇게 짝수 쪽으로
현대기아 차량들은 짝수 쪽으로 이렇게 복수알이 있어서 위치가,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에 대부분 쓰는 거는 10, 12, 14, 17 정도까지만 이 복수알이 있으면 거의 탈부착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수알, 그리고 아까 요 육각은 어디서 사용했죠? 잘 상기시켜 보면 아까 타이밍에 보면 타이밍 벨트에 장력을 주는 텐셔너 베어링이 있었습니다. 그 텐셔너 베어링의 장력을 밀어주는 스프링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이 스프링. 이 스프링에 이 장력을 이완을 할 때 요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고 조일 때 사용을 하는 육각인데 10mm 육각입니다. 10mm 육각.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를 조일 때 이제 복스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복스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린더 헤드를 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하게는 이제 정비지 심서에 의거한 이 압력, 토크를 적당하게 줘야 되는 토크 렌치가 있습니다. 그 토크 렌치를 활용을 해서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을 할 때 그 압력에 맞게끔 토크 렌치를 활용해서 이제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오일 스트레이너를 탈착을 할 때는 여기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실차에서는 이물질이 있다면 이물질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물질을 세척을 하고 장착을 해야 되는 거. 여기는 오일을 통로를 빨아당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에 있었던 이게 오일 팬입니다. 지금 저희는 실습 차량이라 여기 실질적으로 오일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원래 실차에서는 이 오일이 담겨져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실린더 헤드 볼트입니다. 헤드 볼트는 아까 12개 손가가 있었고요. 실린더 헤드 볼트를 조일 때는 정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달팽이식으로 퍼져가면서 1, 2 순차적으로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그렇게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피스톤을 탈착을 했으니까 피스톤을 이제 장착을 할 겁니다. 피스톤을 장착을 하려면 지금 여기 피스톤에는 지금 없지만 여기 피스톤에 겉에 감싸고 있는 링구가 피스톤 링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가지. 근데 그 링이 여기에 요 표면보다는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겠죠.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실린더 안에 이 보아 쪽에 이 피스톤이 삽입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링을 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착을 하는 특수 공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공구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명칭은 피스톤 링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컴프레셔. 그래서 피스톤 링을 컴프레셔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얘를 누르면 이렇게 태엽처럼 펼쳐집니다. 왜? 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량에 보면 배기량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2000cc, 뭐 2200cc, 2300cc, 뭐 2400cc 수치가 올라갈수록 피스톤의 이 행정하고 최적이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용도로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안쪽 면에 보면 이 육각을 이렇게 조이면 어떻게 해요? 태엽처럼 감겨지고, 보세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펴지고. 자, 얘를 조이면 감겨지고, 누르면 펼쳐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가상으로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피스톤의 링구가 3개가 있는 이 링구를 압착하는 압착 컴프레셔입니다. 링구, 피스톤 링구. 자, 다시 한번 엔진 측으로 와서 피스톤 링 컴프레셔를 활용을 해서 여기를 감싸고, 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조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스톤이 링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안으로 딱 몰아지겠죠. 이 몰아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요 링이 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로 이거를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 피스톤이 링이 압착되어 있는 피스톤 홈에 피스톤이 들어가겠죠. 피스톤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해요?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압착되어 있고요. 교수님 다시 돌려놨습니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아까 저랑 1강에서 공부했듯이 가장 유념해야 될 거는 베어링 캡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어링 캡. 너트도 마찬가지로 눌림 방향 있는 쪽으로 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요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계속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친구들이 이게 뭐야 제대로 조립이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표면이 표출이 안 되지만 실전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베어링 캡의 위치. 아까 위치라 그러면은 요거하고 똑같이 본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껴줘야 된다는 거죠. 요 위치로 조립이 그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얘를 뒤집어 끼면 피스톤이 이 링 이음의 홈 간극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뀌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엔진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고 소결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얘 너트는 14mm고요. 자, 피스톤을 조립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정비할 때의 유념 사항으로는 아까 피스톤을 압착하는 압착 컴프레셔로 활용을 해서 피스톤 링을 압착을 한 상태인데 압착을 한 상태에서 집어넣을 때는 항상 이 보아 쪽에 그래도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일단 이 있는 상태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오일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좀 윤활 성분 좀 발라주고 그 다음에 피스톤을 압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을 제가 배제하고 넘어가서 그건 안전 상황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타이밍 벨트 쪽 기준으로 해서 항상 1번입니다. 이쪽이 1번이 아니란 얘기죠. 벨트가 아까 이쪽에 있었잖아요. 벨트 있는 쪽 기준으로 해서 항상 1번입니다. 1, 2, 3, 4. 그래서 우리 피스톤이 지금 1번하고 4번은 지금 아까 타이밍의 크랑크 축이 맞는 상사점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TDC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제일 위쪽에 있다 그래서 탑 데드 센터라 그래서 위쪽에 있는 피스톤 1번 상사점이 있고요. 자, 이제 피스톤이 한번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니까 어때요? 요번에는 2, 3번이 상사점에 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려볼게요. 요 에너지가 결국에는 동력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랑크 축이 2회전 할 때 캠축이 1회전을 하니까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공항에서 배웠듯이 흡입 밸브가 들어와서 공기를 흡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면 압축이 되는 거고요. 압축된 상황에서 뭐예요? 연료하고 공기가 폭발이 되면서 이제 피스톤이 하강을 하겠죠. 이 하강할 때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공정이 있는 겁니다. 피스톤이 다시 하강을 할 거고요. 하강을 하는 걸 우리는 폭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피스톤이 1번 실린더가 올라오겠죠. 이때 올라올 때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나중에 대변을 넣듯이 얘의 연소된 가스가 뒤에 머플러를 통해서 배기측으로 배출되는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블록에는 주요 부품으로는 아까 피스톤, 그리고 크랑크 축, 그리고 피스톤과 크랑크 축을 연결해주는 그 커넥팅 로드, 그리고 이 크랑크 축과 피스톤을 딱 연결시켜주는 베어링 캡, 거기에는 메인 저널이 있었고 우리 피스톤 소 저널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스톤까지 조립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하면, 피스톤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밑에 부분에 오일 팬을 제거를 했고, 오일 팬을 제거를 하면 아까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하기도 하고 스크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일을 빨아당기는 부분에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확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척이 필요하면 세척을 하고, 이 세척을 한다는 얘기는 오일에 이물질이 있다는 거는 오일 라인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일 펌프의 또 간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측정을 해야 돼요. 압력이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개강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오일 펌프 간극도 측정을 하고, 실차에서 이제 압력도 게이지를 연결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오일 경보등이 어떻게 점등이 되는 구조인지 그런 것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엔진에서 주의할 점은 아까 요 실린더, 피스톤이 움직이는 이 실린더 블록과 아까 실린더 헤드에 있는 밸브가 움직이는 실린더 헤드 부분과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었죠? 구동 벨트가 있었습니다. 구동 벨트를 우리는 타이밍 벨트라고 했었고, 그 타이밍 벨트에 마크가 있었죠. 상기해 보면 위에 캠축에 스프로켓에 마크가 있었고, 크랑크 축에 마크가 있었고, 또 양쪽에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바란스 웨이트에 양쪽에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 마크가 일치점을 찾아야 되고, 일치점을 찾은 상태에서 벨트를 장착을 하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텐셔너 베어링을 다시 풀러서 다시 그 장력을 긴장하게끔 다시 팽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개강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보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특수 공부에 보면 아까 피스톤의 링을 압착하는 압착 공구가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오토모티브 툴이라고 그래서 피스톤 링 컴프레셔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3인치, 그리고 캐퍼시티는 53mm에서 125mm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피스톤이 더 크다 그러면 인치수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작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3인치 정도면 아마 중간 정도. 그러니까 승용차의 모든 걸 좀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장이 갖고 있는 것들은 거의 승용차 위주로 있기 때문에 이 3인치 피스톤 링 컴프레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사각을 이용을 해서 얘를 피스톤의 링을 압착을 하고, 압착한 상태에서 피스톤의 방향이, 밸브 방향이 바뀌지 않은 그 위치에 놓고 고무망치나 이런 걸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피스톤을 하강시킨다는 거. 그래서 특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든 거는 작업자가 탈착하는 과정에서 탈착하기 전에 모습 현 상태하고, 그리고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하는 과정을 좀 상기를 시키고, 그러한 학생들이 실전에 보면은 이게 모든 작업을 할 때 보면 월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의 명칭도 알아야 되겠지만 주의사항도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주의하고, 탈부착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고쳐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1, 2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